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도요, 면접 대비반 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면접 질문. 자, 변압기의 건수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요 변압기의 건수비, 당연히 요거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건수비는 기기에서 나오겠죠? 예, 전기기기 파트입니다. 전기기기에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건수비. 자, 이 건수비는 우리 흔히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요 건수비에 대한 요소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먼저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고, 이 변압기가 뭔지를 설명을 먼저 해야겠다. 이거를 먼저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건수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런 건수비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럼 변압기라는 거는 어떻게 생긴 게 변압기냐면, 자, 이렇게 생긴 게 변압기죠. 말 그대로. 이렇게. 자, 흔히 말하는 유입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러한 변압기의 내부 결선을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이렇게 감겨져 있고, 1차 측에 전원을 연결하면 2차 측에 이렇게 전압이 변압돼서 나옵니다. 자, 이때의 건수가 N1, 여기가 N2면 요 감긴 건수에 따라서 2차 측 전압이 결정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변압기란 무엇이냐? 자, 변압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변압기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 다른 말로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전자유도 법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변압기란 패러데이 법칙, 즉 전자유도 법칙에 의하여 시간에 대해 자속이 변화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간략한 뭐다?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에 준한 우리 시간에 대하여 자속이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한 번 정도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변압기의 정의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 정의에 대한 요소를, 이거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정의죠. 이 요소를 요 철심과 코일로 이루어진 이러한 기기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1차 코일에 의해 교류 전원을 인가하면 교류 전류를 1차 코일에 교류 전원을 인가하여 교류 전류를 흘리면, 자, 1차 코일로부터 자속이 철심을 따라 2차 코일을 관통하여 자속의 증감이 발생하여 2차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1차 측에 전원을 연결을 합니다. 1차 측 전원을 연결하면 1차 측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맞죠? 그러면 1차 측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준하여 이렇게 1차 측으로부터 자속이 나오고, 요 자속 중 거의 대부분은 어디를? 2차를 관통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세교 자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요 2차를 관통할 때 요 코일 부분, 자, 요 코일 부분에 자속에 뭐가 생긴다? 증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자속에 증감이 발생하여 2차 측 전압이 나온다. 됐죠? 그리고 자, 얘는 결국엔 뭐가 필요합니까? 자속의 증감이 발생이 돼야 되죠? 이 자속의 증감은 왜 증감이 발생이 되냐면, 초창기 때는 당연히 관통하니까 나오고요. 자, 그 이후로는, 자, 우리가 흔히 쓰는 에너지는 뭡니까? 이러한 교류죠. 자, 교류는 시간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변화하죠? 예, 교류는 시간에 대하여 변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요 2차 측 유도 기전력도 요 자속이 요 자속이 가변된다고요. 요 자속이 이런 식으로 교본되는 자속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 측 유도 기전력도, 예, 자속이 변하니까 늘 전압이 발생되겠죠. 즉, 다른 말로 따지면 변화된 전압들이 계속 나오겠죠. 즉, 교류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변화가 없으면. 저는 항상 이거를 이제 하나 우리 학생들한테 멘트로 많이 던지는데, 변화가 없으면 뭐도 없다? 발전도 없다라고 해요. 발전도 없다. 이때 발전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우리는 늘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생기는 거죠. 즉, 전압이 발생되는 거죠. 전기에너지가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자, 이렇게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야? 원동기를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원동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기와 같은 이러한 기기들은 제1차적으로 터빈이라든가 수차 또는 그 외에 어떤 형태로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풍력은 이제 바람이 돌리겠죠. 자, 돌리면 이게 이제 원동기가 되는 거죠. 이 원동기가 어찌됐든 간에 발전기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발전기를 돌리면 발전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원운동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원운동. 그럼 이 원운동을 시간에 대해서 쪼개면 어떻게 나와요? 교류가 나오는 거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원운동이라는 건 결국에 하나의 교류 성분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러한 교류를 집어넣으면 에너지의 교류를 집어넣으면 뭐를 하는 것 같다? 이 교류가 들어가는 것만큼 원운동을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자, 원운동을 해서 교류를 뽑아내나 교류를 집어넣는다. 이 개념은 실제 눈에 보일 때는 원운동을 하는 건 움직이는 거지만 교류를 집어넣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 입장에서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변화를 내가 돌려서 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변화되는 에너지를 집어넣을 것이냐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변압기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로 슬슬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압기는 뭐냐면 이 기기 자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변화가 없으니까 변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교류. 변화되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변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변압기의 가장 큰 중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직류는 변압이 돼야 안 돼요. 변하지 않죠. 왜? 직류는 뭐가 없으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직류는 일정하니까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변압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변압기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변압기의 정의가 끝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제 건수비. 원래 요 지금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건수비인데 이 건수비만 꼴랑 얘기하고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변압기의 건수비를 물어보면 변압기가 뭔지를 대략적으로 한 30초 정도에 준하여 대답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약 30초. 그러니까 30초가 조금 넘어가도 되는데 그 정도 비중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건수비에 대해서 한 1분 정도를 이제 소진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건수비라는 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얘기했죠? 우리 이상 변압기에서의 건수비는 뭐와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습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이건 이제 유추하는 거죠. 자, 이상 변압기의 건수비는 마치 뭐와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다. 그래서 건수비를 이용하여 2차 측 전압을 승합 또는 강압을 한다. 자, 그래서 건수비를 이용하여 2차 측 전압을 승합, 강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2차 측 전압을 승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2차 측 전압을 내가 높이겠다. 얘를 1차 측보다 높일 거야. 1차보다 얘를 높게 만들 거야. 그러면 가문 횟수를 1차 건수보다 2차 건수를 더 크게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2차 측을 전압을 낮게 만들 거야. 이건 파란색으로 할까요? 예, 이렇게 낮게 만들 거야. 그때는 1차 건수를 2차 건수보다 크게 만들면 되죠. 즉 1차 건수가 2차보다 크면 2차 측 전압이 낮아지고요. 1차 건수보다 2차 측 건수가 커지면 2차 측 전압이 커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거를 좀 여기에는 이제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이상 변압기의 건수비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고 하는 그 법칙 내에서 우리가 1차 측 건수보다 2차 측 건수가 더 많이 감기면 1차 측 전압보다 2차 측 전압이 훨씬 더 큰 승합의 관계가 되고 1차 측 건수보다 2차 측 건수가 더 작아지면 2차 측 전압이 그거에 비례하여 더 낮아진 전압이 나오니까 이때를 강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러한 일렬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수비라고 하고 이러한 건수비 알파는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식을 마지막에는 말해주는 게 조금 더 좋죠. 아무래도 이제 식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인데 이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건수비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식을 적을 때 저희는 같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때의 건수비는 알파는 N2분의 N1, V2분의 V1, I1분의 I2는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봐봐요. 여기 보시면 1차 건수와 1차 전압의 비례관계, 2차 건수와 2차 전압의 비례관계니까 2차 건수가 커지면 2차 전압이 커지고 1차 건수가 커지면 1차 전압이 커져요. 자, 얘는 비례 반비례 관계니까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 경우에서는 전압과 건수의 관계가 누가 더 많이 감겼느냐?
적게 감겼느냐에 따라서 승합과 강압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예제, 이제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죠. 바로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전이니까 한전은 변전 설비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전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제1차 변전소에서는 승합을 하여 송전선로에 공급을 해주고 제2차 변전소에서는 강압을 하여 배전선로에 공급해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건수비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 건수비가 뭐와 같다? 에너지 보전 법칙과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상변압기에서의 건수비,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상변압기에서의 건수비는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전 법칙과 같은 형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 이때 1차 측과 2차 측에 대한 가문 횟수의 비에 따라서 강압과 승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보다 2차를 더 많이 감으면 2차 측 전압이 증가하는 승합이 되고 1차보다 2차를 더 적게 감으면 2차 측 전압이 작아지는 강압의 변압기가 됩니다. 이때의 이 승합과 강압에 대한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알파는 N2분의 N1 이코르 V2분의 V1 이코르 I1분의 I2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압기의 강압과 승합을 이용하여 우리가 1차 변전소와 2차 변전소가 있는데 1차 변전소는 작은 전압을 크게 만드는 즉 우리 발전소로부터 낮은 전압을 154, 345, 765 같은 큰 전압으로 승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2차 변전소는 자, 송전선로로부터 들어오는 154, 345, 765를 낮은 전압으로 배전하기 위하여 22.9kV로 만들기 위한 강압 변전소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해도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입니다.